서아리는 지친 숨을 내쉬며 모니터에 전원을 껐다. 새벽 2시를 가리키는 디지털 시계의 붉은 빛이 공허했다. 거대한 통유리 창에 비친 것은 완벽하게 세팅된 오피스 레이디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권태가 서려 있었다. 꼬박 사흘 밤을 새워 완성한 기획안.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이 공로는 어김없이 박 이사의 책상 위에 올라갈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보고서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로 밝힌 채 이 지긋지긋한 유리 천장과 공공연한 공로 착취에 환멸이 치밀었다. 서아리는 대한민국 최고라 불리는 K그룹 전략기획팀 최연소 팀장이었지만 그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그녀는 언제나 여자라는 이유로,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유리한 고지 앞에서 번번이 미끄러졌다. 박 이사는 그런 그녀의 능력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의 실적을 쌓아 올리는데 도같은 위선자였다. 재킷을 거칠게 팔에 걸친 하리는 사무실을 나섰다. 이대로 답답한 원룸으로 돌아가 차가운 침대에 몸을 누인다면 분명 억울함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일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는 지금 당장 알코올과 완벽한 타인, 그리고 현실로부터의 완벽한 도피가 필요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청담동의 어느 구석진 골목, 아는 사람만 안다는 클래식 바로 향했다. 바르네상스는 무거운 오크문 너머로 다른 시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곳이었다. 부드러운 재즈 선율과 잘 숙성된 위스키 향기, 나직한 대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하리는 늘 앉던 바 구석자리에 앉아 바텐더에게 눈짓했다. 싱글 몰트, 가장 독한 걸로. 그녀는 이성의 끈을 잠시 놓아버리고 싶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독한 술이 목을 태우고 위장을 뜨겁게 달굴 때쯤 그녀의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느껴졌다. 짙은 향수 냄새나 가벼운 수다 따위가 아니었다. 그저 조용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감이었다. 하리는 굳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곳은 그런 사교가 필요한 장소가 아니었으니까. 바텐더, 라가 불린 16년산.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그녀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하리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차콜 그레이 슈트를 입고 있었다. 넥타이는 풀어헤쳤지만 흐트러졌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연출된 세련미에 가까웠다.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대,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깊은 눈. 남자는 바텐더가 따라주는 술을 음미하듯 바라볼 뿐 하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하리의 오기를 자극했다. 혹은 술기운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취향이 확고하시네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충동적인 행동이었다. 오늘 밤은 모든 규칙을 깨고 싶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그 눈빛은 평가하는 듯 혹은 흥미롭다는 듯 오묘했다. 스모키한 걸 좋아해서 그가 짧게 대답했다. 목소리만큼이나 서늘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하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인생도 그렇게 스모키한가요? 그 말에 남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웃음이라기엔 너무나 희미한 조소였다. 인생은 연기 같은 게 아니죠. 불을 피우거나 아니면 그 불에 타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잔을 들어 하리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그 질문은 하리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는 언제나 불을 피우고 싶었지만 현실은 박 이사 같은 자들의 불쏘시개 역할에 그치고 있었다. 아직 타 죽고 싶지는 않네요. 하리가 잔을 맞받아쳤다. 쨍 하고 맑은 크리스털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이름 모를 긴장감이 흘렀다. 대화는 이상하게도 잘 통했다. 그들은 일이나 신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대신
야망의 본질, 성공의 대가, 그리고 정상의 선자의 고독 같은 추상적인 주제들을 논했다. 남자는 놀라울 정도로 통찰력이 깊었고 하리의 날카로운 지성에도 전혀 밀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녀를 이끌었다. 하리는 자신이 지금껏 만났던 어떤 남자와도 그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위험했다. 눈빛 하나, 손짓 하나가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했다. 이름이 뭐죠? 하리가 물었을 때 남자는 잔을 내려놓으며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이름이 중요합니까? 이 밤이 지나면 어차 모르는 사이가 될 텐데 그의 말이 맞았다. 하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남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내민 손은 크고 단단했다. 하리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발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지만 이미 달아오른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의 기억은 뜨겁고도 단편적이었다.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거대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 바스락거리는 실크 시트의 감촉, 그리고 자신을 압도하는 남자의 강렬한 눈빛과 숨결. 하리는 평생 억눌러왔던 모든 것을 그 밤에 터뜨렸다. 그건 단순한 하룻밤의 일탈이 아니라 억압된 자아의 처절한 반란이었다. 차가운 아침 햇살이 하리의 눈꺼풀을 파고들었다. 낯선 천장과 익숙하지 않은 공기. 하리는 끙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나른하게 아파왔다.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다. 남자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물 한 잔과 아스피린 두 알이 전부였다. 메모조차 없었. 하리는 실소를 터뜨렸다. 어젯밤의 열기가 무색할 만큼 깔끔한 마무리였다. 그녀는 미련 없이 샤워를 하고 흩어진 옷을 챙겨 입었다. 어젯밤의 서아리는 죽었다. 다시 K그룹 전략기획팀장 서아리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호텔을 나서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어제와 다름없이 당당하고 빈틈없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모두가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고 있었고 평소 거만하기 짝이 없던 박 이사조차 안절부절 못하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하리가 부하 직원에게 묻자 직원이 상기된 얼굴로 속삭였다. 팀장님, 오늘 아침에 긴급 이사회가 열렸는데 우리 회사 적대적 M&A 당했대요. 하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M&A? 그것도 적대적?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방금 임시주주총회가 끝났대요. 경영진 전원 교체, 그리고 오늘 새로운 CEO가 부임한대요. 지금 본부장급 이상은 다 대외의실로 집결하라고. 박 이사가 하리를 발견하고는 삿대질하듯 손짓했다. 서 팀장, 뭐해, 빨리 안 오고. 그는 하리를 방패막이 삼을 심산인 듯 그녀를 앞세워 대회의실로 향했다.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회의실. 기존 임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였고 앞줄에는 낯선 얼굴의 변호사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K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누군가의 선언과 함께 회의실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구두굽 소리가 정적을 깨며 다가왔다. 완벽한 재단의 다크 네이비 슈트,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남자가 연단으로 향했다. 하리는 손에 든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감각이었다. 어젯밤 자신의 모든 것을 헝클어뜨렸던 바로 그 남자. 그가 연단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압도적인 존재감이 공간 전체를 장악했다. 그의 시선이 하리를 스쳤다. 단 1초. 하지만 그 시선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알아본다는 기색도 없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물을 훑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평가의 눈빛이었다. 남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금속성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귀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를 맡게 된 강태무입니다. 강태무. 그 이름이 서아리의 뇌리에 밝혔다. 대회의실의 공기는 그가 등장하기 전과 후로 완벽하게 나뉘었다. 이전이 불안한 수군거림이었다면 지금은 얼음장 같은 침묵과 공포였다. 강태무는 연단에 선 채로 단 한순간도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의 눈은 좌중을 천천히 훑었고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임원들은 마치 칼날에 베인 듯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리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한 무표정이었다. 10년간 K그룹에서 배운 가장 유용한 생존 기술이었다. 감정을 드러내는 자가 가장 먼저 먹잇감이 된다. 그녀는 자신의 시선이 강태무에게 고정되지 않도록 애써 맞은편 벽의 무늬를 응시했다. 하지만 온 신경은 그에게로 향해 있었다. K그룹. 지난 5년간의 영광에 취해 스스로 도태된 조직. 강태무가 입을 열었다. 첫 마디부터 날카로운 비수였다. 매출은 정체되었고 핵심 기술력은 경쟁사에 따라잡혔으며 내부 시스템은 관료주의와 무사한일주의로 썩어 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어떤 자료도 보지 않고 마치 오래전부터 외워온 연극 대사처럼 정확한 수치들을 읊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 하리의 귓가에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열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잘 벼려진 강철 같은 냉기만이 가득했다. 지난 분기 주력 사업이었던 프로젝트 오메가의 실패, 예상 손실액 1200억.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의 시선이 박 이사를 향했다. 박 이사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다. 그것은 신임 대표님, 아시다시피 시장 상황이 급변했고 그는 횡설수설하며 땀을 뻘뻘 흘렸다. 시장 상황? 강태무가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시장 예측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내부 의사결정의 오류였습니다. 특히 전략기획팀의 초기 데이터 분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지적이 있더군요.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하리에게로 향했다. 박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리를 지목했다. 맞습니다. 서 팀장. 서아리 팀장이 초기 기획 단계에서 무리하게 목표치를 부풀리는 바람에 제가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리는 눈을 감았다. 또 시작이었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자신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저 비열함.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상대는 강태무였다. 어젯밤 그녀와 모든 것을 공유했던, 그러나 지금은 그녀를 모르는 척하는 남자. 하리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기묘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이목이 다시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대표님, 질문 있습니다. 하리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맑았다. 강태무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어젯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자신을 꿰뚫어 보던 그 집요한 눈빛과 닮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온도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말해보시죠. 박 이사님, 제가 처음에 제출했던 기획안 A1의 최종본을 기억하십니까? 하리는 박 이사를 향해 말했지만 시선은 강태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제가 제출한 원안은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한 안정적 시장 진입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의 지시로 3차례 수정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사님이 직접 경쟁사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공격적인 목표치로 변경하신 것으로 압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서 팀장, 지금 무슨 소리야? 네가 언제? 모든 수정 지시 내역은 제 내부 메일함과 결제 라인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리가 박 이사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지금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략기획팀의 분석이 현실과 동떨어졌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심이 현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감히 신임 CEO 앞에서 상사의 면전에 대고 이렇게 반박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 박 이사는 입술을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이다. 하리는 천천히 강태무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흥미를 느낀 것일까? 아니면 불쾌함을 느낀 것일까? 강태무는 하리에게서 시선을 떼고 다시 박 이사를 보았다. 박 이사, 사실입니까? 그것은 서 팀장이 워낙 강하게 주장을 해서 저는 팀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려던 것뿐입니다. 변명은 구차했다. 강태무는 더 이상 그에게 묻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하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하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었다. 어젯밤의 흔적을 찾는 듯한 노골적인 시선이었지만 동시에 지극히 공적인 평가의 시선이기도 했다. 하리는 그 이중적인 시선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분명히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서하리 팀장. 강태무가 입을 열었다. K그룹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리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답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료주의와 책임 전가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의외의 대답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신처럼 재능 있는 인재들이 저런 상사 밑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다. 이것은 칭찬인가 아니면 더 큰 함정인가. 그리고 그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죠. 강태무는 연단을 천천히 걸어내려와 하리가 서 있는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압도적인 키 차이. 하리는 그에게 완전히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당신 말대로라면 K그룹의 전략 시스템은 처음부터 다시 짜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강태무가 탁 하고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지금부터 그룹 전사적 구조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발족합니다. 서하리 팀장, 당신이 그 팀의 리더를 맡으세요. 하리의 눈이 커졌다. 구조조정 TF, 그것은 회사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동시에 가장 많은 적을 만들게 될 자리였다. 박 이사가 경악한 얼굴로 외쳤다. 대표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서 팀장은 아직 경험이, 내 결정에 토달지 마시죠. 박 이사. 강태무의 차가운 목소리가 박 이사의 말을 끊었다. 경험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합니다. 서 팀장은 앞으로 그 어떤 결제 라인도 거치지 말고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것은 선언이었다. 하리에게 정권을 주겠다는, 동시에 그녀를 자신의 직속 라인에 두겠다는 공표였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강태무가 하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아슬아슬했다. 2주 안에 K그룹 전체를 뒤바꿀 완벽한 구조 조정안을 내 책상 위에 가져오세요. 2주. 불가능한 시간이었다. 회사 전체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데 고작 2주라니. 만약 해내지 못한다면? 하리가 물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알아야 했다. 이것은 기회인가 아니면 그녀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기 위한 무대인가. 강태무의 입가에 어젯밤 보았던 그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땐 당신이 말한 그 책임이라는 걸 지게 되겠죠. 당신의 팀, 그리고 당신 자신까지 모두. 그는 하리의 귓가에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덧붙였다. 어젯밤처럼 도망칠 기회는 없을 겁니다. 서 팀장. 하리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의도했다. 어젯밤의 일탈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목에 걸린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되었다. 강태무는 만족한 듯 몸을 돌려 연단으로 돌아갔다. 이상. 오늘 회의는 마칩니다.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박 이사는 하리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씩씩거리며 회의실을 떠났다. 하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는 낯선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그녀의 생사여탈권을 쥔 CEO 상사가 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 그녀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던졌다. 서하리는 2주라는 불가능한 시간을 받아들었다. 아니, 정확히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K그룹 본사 35층,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비상임원실에 태스크포스 TF 사무실을 차렸다. 그녀가 직접 각 부서에서 차출한 소수의 핵심 인재들이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보다는 짙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구조조정, 그 단어가 주는 무게는 회사를 살리는 칼이자 동시에 수많은 동료를 베어내는 칼이었기 때문이다. 하리는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대신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우리의 목표는 회사의 생존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는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합니다. 감상에 빠질 시간 없습니다. 지금부터 13일간 우리는 K그룹의 저승사자가 될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리는 밤을 새워 강태무라는 인물을 분석했다. 그가 CEO로 부임하기 전까지 시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 하지만 그가 K그룹을 인수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은 교과서적이면서도 동시에 맹수처럼 잔인했다. 그는 회사의 가장 취약한 지분 구조를 정확히 파고들었고 기존 경영진이 방심한 사이 단숨에 목을 물었다. 그는 주주총회 직전에야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천재, 아니, 괴물이군. 하리가 텅 빈 사무실에서 중얼거렸다. 그녀는 어젯밤 그 남자에게서 느꼈던 지적 매력의 실체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박식함이 아니었다.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포식자의 본능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포식자가 자신에게 2주 안에 완벽한 먹잇감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하룻밤 상대가 아니라 그의 거대한 계획에 휘말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한편 박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강태무가 서아리에게 TF팀장이라는 정권을 준 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자신을 치기 위한 칼로 서아리를 선택한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프로젝트 오메가의 실패 책임을 모두 뒤집어쓰고 쫓겨날 것이 뻔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서아리를 밟아놔야 했다. 박 이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비상 연락망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박진모 이사 일세. 자네 도움이 좀 필요하겠어. 요즘 그 서 팀장이 아주 의욕이 넘치던데 조금 쉬게 해줘야지. 그는 서아리가 성공하는 꼴을 볼 수 없었다. 동시에 강태무의 눈에 서아리가 무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인물로 보여야 했다. 서 팀장이 지금 TF에서 만지고 있는 데이터, 특히 해외 지사 자산 매각 리스트, 그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가안인 것처럼 해서 경쟁사인 제이테크 쪽에 살짝 흘려보게. 이것은 단순한 방해 공작이 아니었다.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기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서아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악랄한 함정이었다. 그날 밤 10시 하리가 팀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홀로 남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 책상 위에 인터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서 팀장. 지금 즉시 CEO실로 올라오도록 강태무의 목소리였다. 보고할 자료를 준비하라는 말도 용건도 묻지 않았다. 하리는 말은 입술을 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텅 빈 복도를 지나 CEO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최고층 CEO실은 거대하고 차가웠다. 강태무는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젯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보았던 그 야경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완벽하게 잠긴 셔츠 버튼과 흐트러짐 없는 넥타이. 어젯밤의 열기와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 냉정함이 하리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보고서 1일차 진척 상황을 보고해. 그가 책상을 가리켰다. 하리는 준비한 태블릿을 연결하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는 K그룹의 조직도를 펼쳐 보이며 가장 비효율적인 부서와 중복되는 인력 구조를 지적했다. 강태무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하리의 분석이 K그룹의 핵심 문제점을 짚어낼 때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해결책은? 브리핑이 끝나자 그가 물었다. 아직 1일 차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잡았습니다. 하리는 숨을 골랐다. 대표님께서 K그룹을 인수한 방식 그대로입니다. 가장 비효율적이고 고여있는 조직부터 쳐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강태무의 전략을 역으로 분석하여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강태무의 입꼬리가 이번에도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다. 내 전략을 분석했군. 흥미로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리에게 다가왔다. 어제 회의실에서보다 더 가까운 거리. 그의 짙은 향기가 하리의 숨을 먹게 했다. 하지만 서 팀장, 분석만으로는 부족해. 실행 능력을 증명해야지. 그리고 내 방식은 내가 통제할 때만 유효해. 그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하리가 채 파악하기도 전에 다음날 오후 TF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다. 하리가 작성 중이던 해외 지사 자산 매각 관련 예비 리스트가 내부망을 통해 유출된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그저 가능성을 검토하던 수준의 민감한 정보였다. 해당 지사들의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노동조합에서 즉각 항의 공문을 보내왔다. 모든 화살이 TF 리더인 하리에게 쏠렸다. 박 이사가 가장 먼저 TF 사무실로 달려왔다. 그는 걱정하는 척하며 하리를 다그쳤다. 서 팀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했기에 유출이 되나? 대표님이 아시면. 쯧쯧. 역시 자네한테 이 일은 무리였어. 그의 눈빛에는 감추지 못하는 희열이 번뜩였다. 하리는 그가 범인임을 직감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자정이 넘은 시각. 하리가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서버 로그를 뒤지며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다시 인터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강태무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분노가 실려 있었다. 당장 CEO실로. CEO실의 문을 열자 강태무가 재킷을 벗어 던진 채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다. 그는 하리가 들어오자마자 노동조합에서 보낸 항해 공문 뭉치를 책상에 내던졌다. 이게 당신이 말한 방향인가? 시작도 하기 전에 내부 정보나 흘리고 다니는 게? TF 팀장이 아니라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었군.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리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강태무가 그녀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그는 하리를 책상 모서리로 몰아붙였다. 두 사람의 거리가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어젯밤 그녀를 침대에 눕혔던 그 강렬한 눈빛이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서하리 팀장. 그가 하리의 턱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가 아슬아슬하게
그녀의 뺨 옆을 스쳐 책상을 짚었다. 나는 내 사람의 무능력은 용서해도 배신은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기밀 유출은 그 둘 다에 해당될 수 있지. 그의 숨결이 하리의 뺨에 닿았다. 그날 밤의 기억이 불꽃처럼 일었다. 그는 이 상황을 이용해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하리는 공포에 질리는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저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보타주입니다. 그녀는 이 위기에서 무너지면 어젯밤의 일까지 빌미가 되어 모든 것을 잃게 되리란 것을 알았다. 증명할 시간을 주십시오. 강태무는 한참 동안 그녀의 눈을 꿰뚫어 보았다. 그 시선은 그녀의 진심을 재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2주, 거기서 하루가 더 지났으니 이젠 13일이군. 그 안에 유출범을 찾아내고 완벽한 보고서도 가져와. 그렇지 못하면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내 손으로 직접 해고하게 될 거야. 어젯밤의 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데이터 유출의 파장은 하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K그룹을 강타했다. 그것은 더 이상 내부의 사보타주 문제가 아니었다. TF팀이 검토 중이던 해외 지사 자산 매각 리스트에는 현재 K그룹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합작 투자를 진행 중인 글로벌 호라이즌사와의 연관 자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정확하게 글로벌 호라이즌의 귀에 들어갔다. 다음 날 정오, K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호라이즌의 송 회장이 K그룹과의 합작 투자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송 회장은 제주도에 치과하며 K그룹의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는 K그룹이 자신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합작 자산을 매각하려 했다고 오해한 것이 분명했다.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강태무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온도를 10도쯤 낮출 만큼 살벌했다. 누가 설명해보지? K그룹을 인수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최대 파트너사와의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임원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박 이사가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는 교활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대표님, 송구합니다. 제가 처음부터서 팀장에게 그 정도의 중책은 무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역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민감한 데이터를 쯧쯧 회사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하리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유능한 조언자였음을 어필했다. 하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반박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부 음모를 주장하는 것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였다. 강태무가 하리를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은 네가 증명하겠다고 했지. 이게 네가 증명한 결과인가? 라고 묻는 듯했다. 하리가 입을 열려던 순간 강태무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됐습니다. 지금은 책임 추궁을 할 때가 아니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송 회장은 지금 제주에 있습니다. 그는 내 전화도 그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직접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가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30분 내로 김포공항으로 이륙할 수 있게 전용기 준비해. 그는 재킷을 집어들며 하리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유출된 데이터는 서 팀장,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 그 자산 매각 리스트의 논리와 이유를 송 회장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지. 하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 말씀이십니까? 지금 당장. 짐 챙길 시간은 없어. 지하 주차장에서 5분 후에 출발한다. 강태무는 하리의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박 이사는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분노한 CEO와 함께 제주도로 가는 것. 그것은 하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손에 든 태블릿 하나만을 쥔 채 강태무의 뒤를 쫓아 달려야 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게 되자 어젯밤 CEO실에서의 그 숨 막히는 긴장감이 다시 피어올랐다. 강태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완벽하게 다물린 입술과 날카로운 턱선은 극도의 분노를 억누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포공항 VIP 라운지를 거쳐 활주로에 대기 중인 소형 전용기에 오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하리는 자신이 지금 현실 속에 있는 것인지조차 혼란스러웠다. 불과 며칠 전 박 이사의 공로를 뺏기며 절망하던 그녀가 이제는 회사의 운명을 건 단판을 위해 신임 CEO와 함께 제주도로 향하고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올라서자 강태무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는 하리에게 태블릿을 던지듯 건넸다. 송 회장 프로필이야. 10분 줄 테니 완벽하게 숙지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했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송 회장, 70대, 자수성가한 인물, 구시대적 경영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데이터와 신의를 중시하는 인물. 그는 K그룹의 선대 회장과의 30년 지기 우정으로 이 합작 투자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배신을 가장 혐오했다. 이번 데이터 유출은 그에게 정확히 배신으로 비쳤을 것이다. 송 회장을 설득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리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우리의 구조 조정안이 K그룹을 팔아치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호라이즌과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핵심적인지 역설해야 합니다. 강태무가 팔짱을 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구체적인 방법은? 유출된 매각 리스트는 사실 재평가 리스트였습니다. 그 자산들을 무조건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평가를 통해 글로벌 호라이즌과의 합작 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박 이사 같은 구경영진의 반발을 우려해 아직 공표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하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밤새워 준비했던 구조조정안의 핵심 데이터를 강태무에게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비행기 안은 순식간에 두 사람만의 전략 회의실로 변했다. 하리의 논리, 정연한 설명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강태무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는 질문을 던졌고 하리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어느새 개인적인 긴장감은 사라지고 오직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만이 남았다. 하리는 자신이 지금껏 박 이사 밑에서 썩혀왔던 모든 능력을 이 남자 앞에서 남김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강태무는 그녀가 만났던 그 어떤 상사보다도 완벽하게 그녀의 논리를 이해하고 동시에 더 날카로운 지점으로 파고들었다. 제주 공항에 도착하자 습하고 짠 바다 내음이 두 사람을 감쌌다. 서울의 빌딩 숲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공항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송 회장이 머무는 곳은 신라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강태무가 차에 오르며 말했다. 그럼 어디로? 송 회장은 내일 아침 8시 자신의 요트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겨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접촉도 거부했습니다. 강태무는 K그룹 소유의 최고급 리조트 스위트룸을 2개 예약했다. 하리가 당황하며 물었다. 왜 2개입니까? 저는 착각하지 마, 서 팀장. 이건 비즈니스 트립이야. 당신은 내 파트너로 온 게 아니라
내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 온 거야.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하리는 어쩐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이려 애쓰고 있었다. 리조트 스위트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호화로웠다. 하지만 하리에게는 창밖의 아름다운 제주바다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내일 아침 8시 송 회장과의 담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늦게까지 전략을 다듬던 하리가 잠시 바람을 쐬러 발코니로 나갔을 때였다. 바로 옆 스위트룸 발코니에도 강태무가 나와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유리 칸막이 하나만이 존재했다. 그는 넥타이를 푼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이 유난히 도드라졌다. 내일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리가 먼저 침묵을 깼다. 강태무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K그룹은 수조원대의 손실을 입고 나는 최악의 CEO로 기록되겠지. 그는 하리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직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다음 날 아침 8시 제주의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부서지는 요트 갑판 위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송 회장은 짙은 색 선글라스를 낀 채 묵묵히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무와 서아리는 그의 맞은편에 꽃짓꽃이 앉아 있었다. 어젯밤 강태무의 경고가 하리의 귓전을 맴돌았다. 실패. 그것은 곧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다. 그래서 K그룹의 젊은 사자는 나를 설득하러 온 건가? 아니면 협박하러 온 건가? 송 회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정정했다. 아니면 이 여자 뒤에 숨어서 책임을 떠넘기러 온 것인가?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하리에게 향했다. 강태무가 먼저 나섰다. 송 회장님, K그룹의 선대 회장님과의 우정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30년의 신의를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신혜, 자네가 인수하자마자 뒤로는 합작 자산을 내다 팔 궁리를 하면서 신의를 논하는가? 송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바로 그때였다. 하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유출된 그 리스트 제가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 강태무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그는 하리를 막지 않았다. 하리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리스트의 제목은 매각 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핵심 자산 재평가 및 시너지 전략안이었습니다. 송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말장난이 과하군. 젊은 아가씨, 매각이나 재평가나 내다 팔겠다는 소리 아닌가. 아닙니다. 하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태블릿을 켜서 송 회장 앞에 내밀었다. 회장님께서 투자하신 A 자산과 B 자산은 현재 K그룹의 C사업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사업부는 지난 5년간 박 이사 같은 구경영진의 방만 경영으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송 회장이 가장 중시하는 데이터로 승부했다. 저는 이 C사업부를 해체하고 핵심 인력과 기술을 회장님의 A, B자산과 통합하여 새로운 합작 법인으로 재편하는 안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유출된 리스트의 자산들은 매각 대상이 아니라 바로 이 새로운 합작 법인의 현물 출자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송 회장의 눈이 선글라스 너머로 가늘어졌다. 그는 하리의 보고서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하리는 막힘없이 브리핑을 이어갔다. 이 전략이 성공하면 글로벌 호라이즌과 K그룹은 향후 3년 내 아시아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계산한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배신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로 보이십니까? 강태무가 하리의 말을 받았다. 송 회장님,
저는 K그룹을 인수한 것이지 선대 회장님의 유산을 갉아먹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썩은 가지를 쳐내고 서 팀장 같은 유능한 인재를 앞세워 K그룹을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청사진의 중심에는 글로벌 호라이즌과의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두 사람의 완벽한 이중주였다. 강태무의 거시적인 비전과 하리의 날카롭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송 회장의 굳게 닫힌 마음을 흔들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요트가 파도를 가르는 소리만이 들렸다. 송 회장은 마침내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저기는 사라져 있었다. K그룹의 늙은 늑대들 틈에서 저런 여우가 자라고 있었군. 그는 하리를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자네, 강태무, 사람 볼 줄 아는 눈은 가졌어. 그는 태블릿을 덮었다. 좋네. 합작 투자 재검토는 보류하지. 대신 이 보고서의 책임자인 서 팀장이 직접 나에게 매주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조건으로. 하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성공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강태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다. 위기는 일단 봉합되었다. 요트가 항구로 돌아오는 길. 하리는 긴장이 풀려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강태무가 그런 그녀를 살짝 부축했지만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다음 날 아침이었다. 리조트는 성공의 안도감으로 인해 묘한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하리와 강태무는 리조트 내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저녁 식사를 겸한 간단한 미팅을 가졌다. 무거운 비즈니스 슈트 대신 편안한 복장을 한 두 사람은 더 이상 CEO와 팀장이라기보다는 복잡 미묘한 관계의 두 남녀처럼 보였다. 수고했어, 서 팀장. 강태무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이것은 그가 그녀에게 건넨 첫 번째 사적인 칭찬이었다. 오늘 당신이 아니었다면 K그룹은 수조원을 날릴 뻔했지. 대표님의 비전을 믿고 따른 것뿐입니다. 하리는 의례적인 대답을 했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다. 아니, 강태무가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첫날 회의실에서의 그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룻밤의 그 뜨거운 눈빛도 아니었다. 그 중간 어딘가. 당신은 내 비전을 따른 게 아니야. 당신 자신의 비전을 증명한 거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아니, 고백을 시작했다. 첫날, 회의실에서 당신이 일어섰을 때, 난 당신인 줄 바로 알았어. 하리의 숨이 멎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모른 척 했지. 강태무가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런데도 당신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던졌고,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았어. 하리는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절 시험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저 하룻밤의 일탈을 즐긴 여자가 내 회사 직원이었다는 게 불쾌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강태무는 쓴웃음을 지었다. 불쾌? 아니, 그 반대였어. 혼란스러웠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제주의 밤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바에서 만난 당신은 지적이고 도발적이고 거침이 없었어. 하룻밤 상대로는 완벽했지. 하지만 내 회사의 전략기획팀장이 그런 여자일 줄은 몰랐어. 그가 돌아섰다. 내가 당신에게 TF를 맡긴 건 시험이 맞았어. 하지만 당신의 능력을 시험한 게 아니야. 그 밤의 여자와 내 앞의 팀장. 둘 중 누가 진짜 당신인지 알고 싶었어. 그리고 그 둘이 동일 인물이라면 내가 과연 당신을 통제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했어. 통제라니요. 나는 CEO야, 서하리.
내 결정 하나에 수천 명의 목숨이 달려 있어. 그런데 하룻밤의 감정 때문에 내 판단이 흐려지는 걸 용납할 수 없었어. 그래서 당신을 극한으로 밀어붙인 거야. 당신이 무너지거나 혹은 오늘처럼 완벽하게 증명해내거나 하리는 할 말을 잃었다. 이 남자는 지독할 정도로 냉철하고 계산적이었다. 심지어 자신의 감정까지도 계산에 넣어 테스트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은 끝나셨습니까? 하리가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답을 얻으셨나요? 강태무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라운지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아니, 그가 하리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이제 시작이야. 당신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 서하리, 당신은 내가 K그룹을 인수하면서 발견한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매력적인 자산이야. 그의 손이 하리의 뺨을 향해 뻗어왔다. 하지만 하리가 긴장으로 몸을 굳히자 그의 손은 방향을 틀어 그녀의 와인잔을 가볍게 쓸었다. 서울로 돌아가면 우린 다시 CEO와 팀장이야. 하지만 오늘 밤 이 제주에서는 아니, 그는 말을 멈췄다. 어젯밤 발코니에서의 대화가 떠올랐다. 어젯밤엔 내가 당신을 해고할 수도 있다고 했지.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정정하지. 당신 같은 인재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옆에 둬야겠어. 그 말은 사랑 고백이라기엔 너무나 전략적이었고 단순한 상사의 인정이라기엔 너무나 뜨거웠다. 그들의 관계는 권력과 비밀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끌림으로 복잡하게 얽혀들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K그룹의 공기는 제주로 떠나기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서하리가 강태무와 함께 떠났을 때만 해도 그녀는 유출 사태의 주범 혹은 CEO의 분노를 받아낼 제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녀가 글로벌 호라이즌 송 회장과의 계약을 보류시키고 CEO와 나란히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녀를 향한 시선은 경애와 질투 그리고 노골적인 의심으로 바뀌었다. 박 이사의 표정은 최악이었다. 그는 하리가 제주에서 처참하게 깨져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하리는 이제 단순한 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CEO의 신임을 등에 업고 심지어 송 회장에게 직보까지 하게 된 실세로 떠올랐다. 박 이사는 하리가 아니라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하리가 TF 사무실에서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암호화된 내부 메신저가 울렸다. 발신인은 CEO가 아닌 KTM이라는 이니셜이었다. 24, 0, 50층 비상회의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시작된 것이다. CEO실이 아닌 감식 카메라가 없는 중립적인 공간에서 만나자는 신호였다. 자정. 하리가 50층 비상회의실에 들어서자 강태무가 이미 창가에 서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다시 얼음장 같은 CEO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 송 회장 건은 해결됐지만 진짜 문제는 아직 남아있어. 그가 돌아보며 말했다. 내부의 적, 박 이사.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봤습니다. 박 이사가 단순히 저를 엿먹이기 위해 데이터를 유출한 거라면 이 정도로 파장이 커질 리스트를 고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는 정확히 글로벌 호라이즌을 자극할 자산 리스트를 골랐어요. 강태무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무슨 뜻이지? 그는 K그룹과 글로벌 호라이즌의 계약이 깨지길 바랐던 겁니다. 프로젝트 오메가의 실패 책임을 덮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건 단순한 사보타주가 아니라 의도된 배신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무는 즉각 내부 감사팀의 정예 요원과 IT 보안팀을 하리의 TF에 비밀리에 배속시켰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구조조정안 작성을 넘어 박 이사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되었다.
그들은 완벽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하리는 박 이사의 지난 5년간의 결제 라인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서버 접속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강태무는 K그룹을 인수할 때 확보했던 외부 회계법인 자료를 동원해 박 이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제이테크, K그룹의 오랜 경쟁사 박 이사는 프로젝트 오메가를 진행하면서 핵심 기술 정보를 제이테크에 넘기고 거액의 뒷돈을 챙겨왔다. 그는 제이테크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차명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 하리가 유출한 리스트 역시 K그룹의 차기 성장 동력이 될 합작 법인의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제이테크의 사주를 받고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이었다. 이건 배임을 넘어선 간첩 행위입니다. 하리는 증거 자료를 보며 치를 떨었다. 강태무의 표정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가 수년간 K그룹을 갉아먹는 동안 기존 경영진은 무얼 했나. 박 이사 역시 자신을 향한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을 따르던 임원들이 하나둘 강태무에게 등을 돌렸고 하리의 TF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절박함은 그를 더욱 악랄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다음 날부터 사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 팀장이 제주도에서 CEO와 단둘이 밤을 보냈대. 어쩐지 그렇게 큰 실수를 하고도 멀쩡히 돌아온 게 이상했어. 송 회장을 설득한 게 아니라 몸으로 로비한 거 아니야? 신임 CEO가 여자 문제로 K그룹을 말아먹으려 한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끔찍하게 부풀려졌다. 하리가 강태무와 함께 전용기를 탄 사실, 제주 리조트에서 각자의 스위트룸에 묵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둘이 제주도에서 1박을 했다는 사실은 자극적인 가십이 되었다. 하리가 밤늦게 CEO실과 비상회의실에 불려 올라간 것조차 은밀한 미래의 증거로 둔갑했다. 하리는 화장실에서 자신을 향해 수군대는 여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공적과 능력은 부적절한 관계라는 추악한 프레임 하나로 간단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조차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강태무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박 이사의 목을 치고 싶었지만 하리가 그를 말렸다. 지금 저희가 반박하면 소문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박 이사가 노리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CEO를 감정적인 인물로 저를 스캔들의 중심으로 만들어 감사팀과 이사회의 눈을 돌리려는 겁니다. 그럼 어쩔 거지. 당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강태무의 목소리에는 드문 감정의 동요가 실려 있었다. 하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덫에 걸린 짐승은 궁지에 몰릴수록 더 크게 발악합니다. 우리는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처형해야 합니다. 박 이사는 하리와 강태무가 소문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자 그들이 찔리는 것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신임 CEO의 독단적 경영 및 윤리 강령 위반에 따른 긴급 감사 요청이었다. K그룹의 이사진은 대부분 강태무의 적대적 MA에 반감을 품고 있던 구 경영진의 잔재들이었다. 결전의 날, 이사회 회의실. 박 이사는 마치 순교자라도 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K그룹에 헌신해 온 세월을 역설하며 회사가 지금 젊은 CEO와 요사스러운 여직원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고 열변을 토했다. 두 사람이 제주도에서 단둘이 밤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서 팀장이 유출한 기밀 자료가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음에도 CEO는 그녀를 처벌하기는커녕 감싸고 돌며 오히려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 이사는
하리와 강태무가 리조트에서 찍힌 물론 멀리서 교묘하게 찍힌 사진 몇 장을 증거로 내밀었다. 이 사진들이 술렁였다. 이것은 명백한 윤리 강령 위반이며 CEO가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입니다. 모든 시선이 강태무와 하리에게 쏠렸다. 하리는 그 순간 첫날 회의실에서 자신을 방패막이 삼던 박 이사의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방패가 아니었다. 그녀는 칼이었다. 박 이사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하리가 박 이사의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회의실 중앙 스크린으로 걸어나갔다. 이사님들께 K그룹이 진짜 직면한 위기가 무엇인지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하리는 첫 화면에 내부 감사 특별 보고서라는 제목을 띄웠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박 이사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제이테크의 자금 내역이 떴다. 이것은 박진모 이사님이 경쟁사인 제이테크로부터 지난 3년간 수수한 자물료 내역입니다. 총액 50억 원입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조작이야. 내년이 날 모함하는 거야. 조작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판단하겠죠. 하리는 냉정하게 다음 자료를 띄웠다. 이것은 박 이사님의 지시로 제이테크에 유출된 프로젝트 오메가의 핵심 기술 도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글로벌 호라이즌 사태를 유발하기 위해 박 이사님이 직접 유출한 데이터 로그 기록입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 이사님, 당신이 K그룹에 끼친 손해는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간 것은 CEO와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싸지른 똥을 치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리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박 이사가 사내 메신저를 통해 소문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배임 행위를 덮기 위해 저와 대표님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증거입니다. 이사님들, K그룹의 진짜 암적인 존재는 누구입니까? 박 이사는 의자에서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의 교활했던 눈은 초점을 잃고 공포로 떨고 있었다. 강태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무리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가웠다. 박진모 이사의 해임 및 배임, 횡령, 산업 스파이 혐의에 대한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보안팀, 지금 당장 저분을 검찰에 인계하도록.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차가운 복도의 공기와 함께 보안팀이 들어섰다. 박진모 이사는 방금 전까지의 교활함과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얼굴 근육이 마비된 사람처럼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듯했다. 보안팀 요원 2명이 그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이럴 수 없어. 강태무, 네가 감히. 서하리 저 계집이. 박 이사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에게 tung sẽ cùng. Isa Ruân Mù Tu, lạnh lùng. Anh ta quay sang các thành viên hội đồng quản trị khác. Những người đang ngồi tái mét, không dám thở. Hội đồng quản trị này cần được tái cấu trúc. Những người đã mục ruỗng cùng hệ thống cũ, tôi không có ý định giữ lại. báo cáo của giám đốc SEO chỉ là phần mở đầu. 그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회의실을 나서는 강태무의 뒤를 서하리가 따랐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은 긴 복도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2주간의 전투가 끝난 순간이었다. 하지만 하리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다. 강태무가 멈춰서서 하리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CEO의 냉철함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그날 밤 제주에서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복잡하고 깊고 뜨거웠다. 수고했어, 서 팀장.
아니, 이젠 서 팀장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군. 하리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강태무가 희미하게 웃었다. K그룹 전체의 구조 조정안을 완성하고 10년 묵은 암 덩어리를 제거한 사람을 계속 팀장 자리에 앉혀두는 건 내 경영 철학에 맞지 않아.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내일부로 전략기획본부를 신설합니다. 서하리 본부장, 내 직속 라인에서 K그룹의 새로운 10년 계획을 짜도록. 이것은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팀장에서 이사급인 본부장으로의 수직 상승.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리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겨우 대답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탑승했다. 좁은 공간. 그들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그 밤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제 그 긴장감의 종류는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불안이나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능력을 완벽하게 확인한 두 포식자 사이의 팽팽한 동질감이었다. 그 소문들은 하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태무가 하리를 바라보았다. 소문? 박 이사가 체포되는 순간 그 소문은 더 이상 스캔들이 아니라 유능한 부하 직원을 지키기 위한 CEO의 전략적 인내로 기록될 거야. 사람들은 진실 따위엔 관심 없어. 그들은 오직 승자가 말하는 이야기만을 믿으니까. 그의 말이 맞았다. 다음 날 K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박 이사의 구속 소식과 함께 서하리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는 공지가 떴다. 그녀가 유출 사태의 주범이 아니라 내부 비리를 척결한 영웅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그녀를 요사스러운 여직원이라 수군대던 이들은 이제 그녀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다. 강태무의 구조조정은 거침없었다. 서하리가 설계한 청사진에 따라 K그룹은 낡은 관료주의의 살을 도려내기 시작했다. 박 이사와 연계되었던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비효율적인 부서들은 통폐합되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반발과 저항이 있었지만 강태무는 서하리를 방패 삼아 모든 것을 밀어붙였다. 서하리는 이제 더 이상 유리천장 아래에서 공로를 빼앗기던 무력한 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K그룹의 2인자 CEO의 칼로 불렸다. 그녀의 지시 하나의 수백억 원의 프로젝트가 움직였고 그녀의 보고서는 K그룹의 미래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고 강태무는 그런 그녀를 완벽하게 지원했다. 그렇게 지독하게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가을이 되었다. 박 이사의 재판은 끝났고 그는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K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구조조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회사는 새로운 활기로 넘쳐났다. 그로부터 6개월 후 K그룹 본사 최고층 CEO가 주재하는 신사업 전략 회의실. 그래서 서 본부장의 결론은 아쿠아 프로젝트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겁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태무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스크린 앞에 선 서하리는 6개월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당당하고 여유로웠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화이트 슈트를 입고 있었다. 리스크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라는 겁니다. 데이터 3B를 보시죠. 이 프로젝트는 향후 3년간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며 우리의 핵심 역량과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명분 없는 확장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태무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서 본부장, 당신이 2주 만에 K그룹 전체를 뒤집어 엎은 그 구조 조정한 만큼 리스크가 클까?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임원들이 마른 침을 삼켰다. 하리는 CEO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강태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표님, 그건 리스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썩은 것을 도려내는 수술이었죠. 그리고 저는 제 수술 성공률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확신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두 사람만이 아는 신호였다. 그들의 관계는 그날 첫 번째 회의실에서 하리가 박 이사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강태무는 그녀의 그 확신을 보았고 그 확신에 모든 것을 걸었다. 강태무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만족감의 미소가 스쳤다. 그는 서류를 덮었다. 좋습니다. 서 본부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쿠아 프로젝트는 전면 보류합니다. 대신 서 본부장이 제안한 플랜 B, 프로젝트 선라이즈를 메인으로 추진합니다. 이사회는 내가 설득하지.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회의실. 강태무와 서하리 단둘이 남았다. 하리가 노트북을 덮으며 숨을 내쉬었다. 하마터면 대표님 때문에 설득당할 뻔했네요. 그녀가 가벼운 농담을 건넸다. 강태무가 넥타이를 살짝 풀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 본부장은 가끔 나를 너무 몰아붙이는군. 내가 CEO라는 걸 잊은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즐기고 있었다. 대표님이야말로 잊으신 것 같네요. 하리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는 그의 가장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자산이지 않았던가. 강태무가 그녀의 책상에 살짝 걸터 앉았다. 두 사람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가까워졌다. 그래, 잊을 뻔했지. 그날 밤 바에서 만났던 인생은 불을 피우거나 타 죽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하던 여자. 그는 하리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수 넘겨주었다. 그 손길은 지극히 사적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을 피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에 타고 있는 겁니까? 하리가 물었다. 그들의 관계는 정의 내릴 수 없었다. CEO와 본부장, 상사와 부하, 그리고 그날 밤에 비밀을 공유한 공범. 강태무는 대답 대신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찬란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가 K그룹의 새로운 주인으로 하리 앞에 나타났던 그날처럼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는 거야, 서하리.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의 하룻밤은 실수도 일탈도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욕망과 능력을 알아본 유일한 순간이었다.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 다음 날 그는 그녀의 CEO 상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함께 이끌고 있었다. 그들만의 방식, 그들만의 규칙으로.